3월 1일 그때 전국 방방 곳곳에서 한뜻으로 독립을 외쳤던 그 힘이 거대한 횃불이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국민이 지켜온 나라였고 새로 시작되는 대한민국의 100년 또한 국민이 이끌어갈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100년의 흐름 속에 우리 교육계의 독립운동의 역사도 면면이 흐르고 있습니다. 민족의 혼을 지켜야 한다며 사제를 털어서 설립한 가장 첫 번째 공간은 늘 학교였고 수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참여했고 투옥되었습니다. 언어와 역사를 지키기 위한 가장 마지막 보루도 교육이었고 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돌아본 곳도 교육이었고 학교였습니다. 그때의 우리 선조들이 지켜온 민족의 혼이었던 교육이 해방이 된 이후에는 대한민국 성장의 기초가 되었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는 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100년의 문을 열고 우리 교육 또한 새로운 100년을 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세계 교육 선진국과 견주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성장했고 국민과 학생, 교사의 수준 또한 뛰어나다고 자부합니다. 전 세계가 급변하는 지금의 시기에 대한민국이 미래의 교육을 열어가고 만들어갈 그럴 때입니다. 교육의 변화는 상수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속도와 방향은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100년 교육의 문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열고자 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한민국 교육의 긴 미래를 그리며 비전을 수립하고 최소 10년 앞을 내다보는 각 분야별 교육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독립적으로 그리고 중립적으로 중장기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교육 정책을 설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과정에 국민의 뜻을 모으는 집단 지성의 과정 또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 심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의 한 일원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에 참여할 것입니다. 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우리 교육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새로운 100년의 교육 선언을 낭독하고 그 대안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를 토론할 수 있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설레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와주신 한한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국가교육희망포럼의 안민석 대표님, 여당의 교육위 위원 여러분, 조승래 간사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최교진 부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하윤수 회장님, 권정호 위원장님, 장호성 회장님, 이기우 회장님, 또 제가 거명하지 못했지만 우리 학생 대표님, 여러 의원님들 다시 한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님들과 이 자리를 또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교육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단이 있지 않아도 되는 대한민국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저희 지역에서 초중고를 다 나와도 특별히 차별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십시오. 저는 또 특별히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지방에 있어도 차별받지 않는다, 더 행복하다, 더 당당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방에서 아니면 변두리에서 그리고 공교육에서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재밌고 놀고 뛰고 건강하고 공부 잘해서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어도 공정하다라고 하는 세상을, 그런 대한민국을 국가교육회의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위원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도 애를 쓰고 있고 정부에서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년을 바라보는 교육, 그리고 100년 동안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육을 향후 만들어질 우리 국가교육회의가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1운동 100주년 맞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계 공동선언. 지난 100년 동안 우리 교육은 독립운동의 역사이자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이며 세계인이 부러울 만큼 최단 기간에 잘 사는 나라를 만든 국민의 역사이다. 일제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그리고 분단국가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세계 속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든 것은 우리 국민의 저력이며 그 힘의 원천은 바로 교육이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산업화 과정에서 급격하게 성장하며 굳어진 우리 교육은 중앙 집권적 권력의 과도한 하향식 개입, 교육의 시장화와 사적 영역화를 비롯하여 지나친 경쟁주의, 획일적 서열화와 학벌주의 심화, 계층 간 지역 간 불균형 등의 문제를 안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교육을 둘러싼 사회적 불신과 갈등이 잠옷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초지능화, 자동화, 가상화, 초연결 등의 흐름 속에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 절벽이라는 불만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편으로 우리 앞에 남북 평화의 시대가 열리며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의 평화와 번영은 동심원이 되어 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과거 민주화와 산업화에 기여했던 우리 교육의 저력을 개성하고 국민의 독창적 역량을 고양하는 교육을 새롭게 세울 절호의 기회이다. 획일적 서열화와 과잉 경쟁을 지속시키는 산업사회의 교육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미래교육체제를 수립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 절실한 계획과제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계 속의 교육 강국, 사람과 사람, 세계와 세계를 화해와 평화로 잇는 대한민국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이에 걸맞은 교육 체제를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100년 전 우리 선열들은 이미 3.1 독립선언문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에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저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러운 유산 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의 잘못을 바로잡기에도 급해서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도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과감하게 옳은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 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우리는 원래부터 지닌 자유권을 지켜서 풍요로운 삶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원래부터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세계에 민족의 우수한 문화를 꽃피울 것이다. 100년 전 선열들의 외침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깊은 울림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간 교육정책의 결정과 추진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들의 참여가 부족했다. 그러나
이제는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시민과 교육 당사자가 함께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교육의 방향과 비전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미래 교육 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바야흐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평화의 시대를 맞으며 오늘 우리는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100년,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을 것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3.1운동을 계승한 우리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은 권리를 가진다를 실현하고 모든 학습자가 자주적 생활 능력을 함양하고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며 삶 속에서 자기 실현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체제 수립을 위해 다 같이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거쳐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갈 미래 교육의 비전과 체제를 수립하고 평화 시대에 걸맞은 공존의 교육을 위해 다 같이 협력한다. 하나, 우리는 정권 차원을 넘어서 시민사회와 교육 자치의 바탕 위에 협력과 협치를 통해 미래교육 체제를 구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다 같이 협력한다. 2019년 2월 28일 80년대 후반 지식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면서 산업사회 교육체제의 한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95년 5.3.1 교육개혁안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 방향은 학습자의 다양한 특성과 자유 살리고 통합적 사회고력과 창조를 길러줘야 한다는데 시의적절한 방향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탈산업사회 지향의 시장주의 교육정책을 시스템은 그대로인 산업사회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추진한 점이 큰 문제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 시스템과 정책적 지향의 분리일치로 인한 자기 모순이 발생했고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 30년간 누적이 되었습니다. 우선 주입암기식으로 창조력을 빨리빨리 육성해야 된다. 또 공문을 빨리 내려보내서 자율자식 실현해야 된다. 이런 자기 모순 때문에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전시행정적으로 서류로 채우려다 보니까 공문과 잡무가 급증해서 오히려 교사들을 학생들이 변화해서 학생과 밀착해야 될 시기에 교원들로부터 교사를 떼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계급계층이 고착화되는 시기에 시장주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교육 양극화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30 미래교육 체제는 5.3.1 교육 체제의 교육 시스템과 정책 지정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적 과제입니다. 이걸 통해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고 그간에 지속적으로 학습자에게 밀착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시기에 교원들을 그로부터 떼어내버리는데 그 교원들이 자기 본래적 정치 생명의 근원인 학습자에게 접근해서 정말로 교육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30 교육 체제는 탈산업사회형 교육 시스템과 지능정보사회형 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이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탈산업사회 교육 시스템은 자율과 자치를 기본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2030 교육 체제의 방향과 비전은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논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방향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화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분화된 발전 경로의 보장. 이슈에도 아무리 만져도
과반수가 넘는 학습을 포기한, 경쟁을 포기한 아이들은 입시에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계속해서 잡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자기 관심을 갖고 일어서고 자기 발전의 경로를 만들어줄 것인가, 그것이 첫 번째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자기 관심을 가지고 이 입시 경쟁과 다른 분화된 발전 경로가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그게 첫 번째 화두입니다. 두 번째 화두는 이제까지 능동성, 자기주도성을 얘기는 했지만은 그게 중앙집권 관료 체제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건 자치와 자유를 통해서 비로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와 자유를 진짜 학교 자치까지 실현해서 그 학습자들이 정말로 자기 삶의 근거에서 자기 실현을 해가는 그 자기 실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자기 특성과 자질 그리고 통합적 사고력과 창조력이 발현되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내는 두 번째 화두입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변화는 앞으로 그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그 앞으로를 살아갈 세대에게 관계 맺는 능력을 상당히 이렇게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우선 변화가 격렬할 때는 가장 중심이 되는 항수는, 변화하지 않는 항수는 자기 자신입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자기 정립을 하게 하고 그 변화들을 통일적으로 인식하면서 모험심을 가지고 나가게 할 것인가,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리고 산업사, 전통적인 산업사 일자리 없어지지만은 앞으로 사회문화적 일자리는 많이 확대될 수밖에 없고 생활 생태가 활성화되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앞으로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의 많은 부분은 관계 맺는 능력이 대단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런 방향에서 이게 세 번째 화두입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특별히 생각할 것은 4차 산업혁명 담론이 좀 편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만 편향되어 있거든요. 급속히 진전되는 지능정보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여기 편향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인류 전체가 커다란 시험대 위에 올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력을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이 발전된 생산력을 어떻게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만들어 전환시킬 건가 하는 데서는 정말로 다음 세대에게 새로이 형성해 나가야 할 사회적 관계 무엇인가를 이해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사람과 사람, 세계와 세계를 잇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코리아, 이게 우리의 비전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거시적으로 보면은 한반도는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 힘의 관계가 변화할 때 그것이 충돌하는 양태로 가면 우리나라 역사를 비춰보면 늘 전쟁이나 분단으로 귀결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의 힘의 관계 변화하는데 이 힘의 관계를 우리가 상생의 관계로 잇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계속 나가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한국이 그 한국만의 세계 평화를 기하면서 세계 중심에 서나가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식정보화 사회 변화가 요구하는, 우리 미래 세대가 요구하는 일상적인 가치에도 합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초중등 교육에 관한 것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이행하도록 그렇게 과제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중심으로 기능을 개편한다, 이렇게 국정과제에 이미 제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지금 말씀드린 유초중등 업무가 교육부에서 어떻게 축소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개편 방안은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거나 지역 간 또는 계층 간의 교육 격차 해소, 그리고 학생 건강, 학생의 안전 보장 등을 관한 국가 수준의 업무는 교육부에서 계속 담당을 하게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 그리고 지방분권하고
지방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업무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기게 되고, 또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그 실질적인 업무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 그리고 학교 자치 역량을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계속 또는 확대해서 담당하게 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다면 유초 중등 교육 업무는 시도교육청 사무다, 이런 선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외적으로 교육부나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국가적인 사무만 담당을 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서 두 단계로 이 업무를 이양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인데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자치정책협의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이양되는 과제를 단계별로 지금 나눠서 수십 개 과제를 이미 이양했거나 또는 이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은 이걸 받아서 또 교육지원청이나 학교로 권한 이양을 하도록 되겠죠. 다음은 직업교육 분야인데요. 직업교육 분야 중에 특히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선취업 후학습 지원 강화라든지 직업계교육 고등학교의 학과 개편, 그다음에 취업률 달성, 이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과 대학에 있어서 산학협력 또는 이것을 통한 혁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업무를 계속 추진해야 될, 계속 내지는 더 확대해서 추진해야 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타이틀이 사회부총리입니다. 지난주에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러한 정책을 계속적으로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으로는 포용적인 복지정책 또는 온종일 돌봄정책 등 부처 간 연계나 협업이 요구되는 그런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회 분야의 핵심 의제를 발굴하고 또 이 정책 추진 효과 등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사회 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교육 거버넌스가 개편이 되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장기 비전을 설정하고 교육부는 거기에 따라서 세부 정책을 집행을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별로 지역에 합당한 교육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업무로 이렇게 분화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육부 사진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특별히 이것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제 국가교육회의가 만들어지고 나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됐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예. 연구가 있었고 전문가 의견 수렴, 시민사회 경청회를 거쳤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가교육회의하고 교육부 또 국회에서 TF를 만들어서 몇 차례 회의를 통해서 이 안을 좀 조정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교육계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서로 공유했고 또 의견 수렴 과정을 또 거쳤고요. 또 이 과정에서 정부 내부로는 교육부하고 또 국가교육회의 그리고 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정부 내부에서도 논의를 좀 거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다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왜 설치하느냐? 예, 교육 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서 하자. 그다음에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하자. 그래서 결국에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하는 이유입니다. 이건 뭐 다들 동감하실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면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 법적 근거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추진하자. 이건 교육기본법상에 두고 하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겠다라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이고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자라는 내용이고요. 예, 지금 논의에서 나온 얘기는 위원 수는 한 15명 정도로 하고 위원장 1인 그리고 상임위원 2인에서 그러니까 상임위 세 분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하고
상임위원 2명, 차관급으로 하는 15인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자. 이것과 관련된 추천과 임명 과정은 대통령 지명 5인, 이건 상임위원 1명이 포함됩니다. 국회 추천 8명, 당연직 2명, 이렇게 해서 15명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이제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면서 교육단체 등과 관련된 다양한 층들이 좀 위원으로 좀 추천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좀 우려들도 있는 건 사실이라서,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는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도록 법률에 규정해서 간접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위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교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독립적으로 또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문제는 3년마다 위원이 다 일괄로 교체가 되면 또 안정성이 또 상당히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초기에 위촉할 때 우리가 1차 년도에 숫자를 조금 15인을 다 위촉하지 않고 그렇게 순차적으로 임명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전원이 다 교체돼서 새롭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우리가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신문부장은 예, 그렇고요. 예, 위원장은 직무는 예, 당연히 이렇게 위원회를 대표하고 국회와 국무회의 출석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소관 사무에 대해서 의안 제출을 국무총리 할 수 있게 돼 있고, 예산과 인사에 대해서는 이제 독립적으로 독립권 인사권과 예산 독립권을 이제 부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의 직무가 정리가 돼 있고요. 예, 위원회의 조직은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앞서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한 것, 또 교육 분권에 관한 사항들, 그 다음에 각 분야의 장기 비전과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그 팀으로서 유초, 중등, 고등교육, 평생 직업교육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그 수요에 있을 경우 예,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제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다음으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5가지입니다. 10년 단위의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가인적자원 정책, 대입 정책 등 장기적 방향을 수립한다.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고시, 그다음에 지역 교육자치 강화 지원 조정 및 지역사 연계 업무, 그다음에 의견 수렴. 이렇게 크게 이제 기능을 5가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제 하나씩 보면, 예, 10년 단위 국가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수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이행도 점검을 좀 해야 교육부나 교육청이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각 분야별 시행계획이나 실시계획들이 어떻게 잘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도대체 왜 20년이 아니고 왜 10년이냐? 그렇죠. 왜 10년이냐? 5년은 정권의 그 임기가 이기 때문에 5년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20년 이렇게 가면 그거는 너무 지나치게 시계가 너무 멀어서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적당하지 않은 것이고요. 10년 단위로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되 아마도 한 매 5년 정도에는 수정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하면서 진행하는 형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예, 이런 내용들이 미래 교육 비전과 국가교육의 기본 방향, 교육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들, 교육 재정, 인적 자원에 관련된 내용들, 미래 환경에 대비한 주요 국가 교육제도의 변경 사항, 고등교육, 예,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그다음에 물론 기본계획 10년 단위 기본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가지고 보다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도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해야 될 텐데요. 주로는 이제 국가 인적 자원에 관한 것, 그다음에 교원 정책에 관한 것들, 그다음에 대입 제도에 관련된 것들, 또 학제 개편 등. 그리고 뭐 말하자면 여기 유보 통합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돼서 논의가 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핵심 교육 정책의 장기적 정책 방향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고시에 대해서는 뭐 아까 그 차관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으니까요. 예,
이렇게 하시고 다만 이게 이제 교육 과정의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대략적인 아마 합의가 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앞서 차관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교육 거버넌스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한 축으로는 합의제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교육자치, 교육분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그것을 지원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하지 않으면 이 분권이나 자치가 확대되는 것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등 이 기능은 아마 국가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될 아주 핵심적인 기능이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중앙부처 지자체 등과의 관계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제 기속력의 문제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사항을 교육부 등 관계 부처 지자체가 따르도록 법률에 규정한다. 그래서 위원회 결정 사항의 실효성과 기속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관계 중앙부처 그리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근거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협력을 통해서 교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일단 그 보고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 앞으로 진행될 과정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렇게 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안이 좀 돼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오늘 의견도 좀 듣고 해서 의견을 좀 수렴한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을 좀 가다듬어서 제출을 할 생각입니다. 그건 왜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느냐? 이미 이제 4개 법안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 제출을 계기로 해서 국회 내 논의를 좀 촉발시키기 위해서 법안을 좀 제출할 거고요. 그 제출할 때는 그동안 의견을 수렴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토론 내용들도 수렴을 해서 법안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의현 교육혁신연대 공동대표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 독립성, 자주성, 정책 중립성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발전을 이뤄낸다. 이런 부분이 바로 이상과 지혜에 맞는 이야기라고 저희는 생각하면서 그다음에 특히 초정권적, 초정파적 입장에서 중장기적인 교육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매우 진취적으로 마련됐다. 특히나 그 2항에 보면은 그 위원회가 소속 사무를 할 때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바로 의사결정의 독립성과 운영의 독립성 부분이 담보된 중요한 명시다. 저희는 생각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바로 좀 손질을 봐야 될 것이 있다. 의구심이 있다. 그래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국가교육위원회 법적 지위가 독자적 헌법기구, 지금 감사원인 헌법재판소, 그다음에 국회나 대통령과 행정부와 별개된 법률로 근거된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독립기구, 그다음 또 지금 하위제 행정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적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기구가 타당하나 그러나 현재로 봐서 헌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위원회 같은 독립적 행정부와 국회와 별도의 법률로 규정된 독립기구가 됐으면 쓰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대통령 소속으로라는 문구를 감히 삭제했으면 어떻겠나 이렇게 제안합니다. 일단은 그 국가교육위원회를 지금 15명이 일하는데 하여튼 유치원, 초중등 교육은 바로 우리 교육의 가장 국민 공통 기본 과목을 통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육위원이 3분의 1 정도가 유치원, 초등중 15년 이상이 된 사람, 자기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가 가야 된다. 현장 교사도 가야 된다. 이번에 국가교육회의를 구성할 때 현장 교사 한 명도 없어가지고 많이 구설수가 올랐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현직 교사들을 뽑을 때는 바로 교원 추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교육단체 추천해서 명실상부한
교육계를 대변하는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 전문성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만 이 한두 가지만 더 지금 어떻게 제가 첫 번에 시작했으니까 1, 2만 더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년에 10월 11월 달 2달 동안에 걸쳐서 권역별로 시민 경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많이 나왔던 것이 바로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의 복마전 부분을 합의하기 위해서는 바로 국민과 교육 주체들과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국민참여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을 위한 조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제문이나 법률 안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 장치가 어떠한지 좀 주장하고 싶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쪽에 법칙은 사무처 부분들을 사무처장을 하는데 일반직 공무원들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뭐 거버넌스 쭉 보시지만은 일반직 공무원이 가면은 거기서 다 끝납니다. 거버넌스가.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많이 시도하고 있는 개방직도 갈 수 있는, 현장도 갈 수 있는 이건 열어놔야 된다. 이 이야기하고 그다음 부칙 2조에 보면은 교육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교육위원회의 출범 준비단을 교육부 산하에 둔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팅이 시작됩니다. 실문해야 되지만 그러나 저는 더 광범위하고 연역하기 위해서 바로 대통령 소속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출범 준비단을 꾸리면 어떻겠나 이렇게 제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헌법상 합의체 독립기구로 출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좀 장기적인 과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헌법 개정을 필요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출발하더라도 지향은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라고 저희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국가교육위원회 그 위원회 구성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현재 법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대통령이 5명, 그리고 국회가 8명, 그리고 교육부 차관, 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총 15명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이 구성을 좀 달리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대통령 5명 그대로 유지를 하되요. 국회의 지명권을 좀 줄이고 그 대신에 사실은 이제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대의하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교육 부분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대의하는 기구들이 사실 시도교육감들이십니다. 그래서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한 5명 정도를 추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국가교육위원회의 권력으로 독립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실제 이제 얼마만큼 현장성을 확보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의 정책이라든가 어떤 제도들이 대부분 현장에서 멀어진 탁상 공론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출발은 좋았지만 그게 나중에 결과로 맺어질 때는 현장으로 동떨어진 그런 것으로 기결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초중등,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한 5명 정도의 위원을 추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그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추천하는 과정에서 교훈단체 그리고 교육 관련 단체, 학부모 단체의 추천 과정을 거쳐서 지명하면 된다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게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새로운 교육부 위에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담보해낼 것인가. 교육부가 자기 권한을 과감하게 이관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 자칫하면 교육부가 제가 일부 우려되는 지점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실무적인 부분을 교육부가 하게 돼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은 국가교육위원회 아래 교육부 그리고 그 교육부 밑에 다시 교육청 이렇게 해서 새로운 옥상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좀 저희들은 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법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리고 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상에 관해서는요, 그 합리적 권한 배분에 관한 문제는 앞에 구의원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법적 위상으로는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 상에 대해서는 여러 토론회를 거쳐서 3가지로 정리가 많이 됐었는데 이번 안을 보니까 3번째 안으로 그러니까 국가교육위원회 상을 대통령 직속 합의제
어떤 행정위원회로 한다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동안에 이제 과정을 약간 무시한 측면 플러스 그 현실적인 그 문제를 감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 그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간다는 건 그 단독제가 아니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겠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로 한다는 것은 행정부 소속이기는 하지만 감사위원회나 선관위처럼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민주성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분명한 철학과 문제의식을 갖고 현안을 해결하고자 할 때는 무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정부가 교육 문제를 대하는 명확한 철학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만 국가교육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는 기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벌써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제 1기에서 뭐 여러 장관들 아주 그 위원들이 굉장히 빵빵했잖아요. 근데 입시 제도 개혁 제대로 해결 못하는 거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로 떠맡긴 거 이런 것들을 좀 교훈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 구성에 관한 건 앞 선생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국민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 방식으로 교육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식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얼마 전에 1월 24일 날 교육계가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교사만이 간담회를 같이 했다는 건 좀 아쉬움이 남아요. 학부모의 공감대 없이 어떻게 국가가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개혁이 잘 이행될 수 있을까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절대평가제 축소처럼 후퇴의 명분이 필요할 때만 학부모의 목소리를 핑계 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에 우리 교육당국이 학부모를 소비하는 방식을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전문가가 그동안에 내놓은 교육정책과 제도로 현재 우리 교육이 있다는 거 좀 알고 같이 좀 반성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자격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대단히 폭넓게, 좋은 말로 말하면 폭넓게 잡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국가교육위원회와 뭐 과연 그 성질이나 기능에서 얼마만큼 그 동일시해서 우리가 그 비교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만 해도 이거는 너무 폭넓게 지금 위원회.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 밖의 관련 단체라는 것도 아주 해석상 굉장한 그 폭넓은 해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15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한 사람은 모두 이렇게 해도 아무 관련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폭이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조 3항에 보면은 1호에서 4호까지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인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그리고 국회가 추천하는 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호와 4호에 보면 그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부 차관과 그다음에 교육감 협의체 대표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방통위법이나 방송통신위원회법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국회에서 추천을 하더라도 그 대통령이 소속되었었거나 혹은 대통령이 소속된 그러한 그 정당의 비율을 딱 정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정당에서 몇 명 이상 추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교섭단체에서 몇 명을 추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교육위원회에 사실은 이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 그리고 국회가 추천하는 8명이라는 이것이 너무나 지금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지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상의 교육 당사자는 모두 6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습자, 보호자, 교원, 교원단체, 그리고 학교 설립의 경영자,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당사자,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이 교육의 당사자가 과연 얼마만큼 이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점에서 보면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정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교육위원회가 옥상옥이 되지 않겠는가 교육부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14조에 이미 그러한 가능성 여하가 이미 규정이 돼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교육의 밝은 미래 교육을 밝은 미래 교육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러한 교육부와 학교와의 소통의 벽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이고 그렇기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된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각 지역청별로 선생님들의 지금에 대한 그 문제점을 많이 듣고 또 각 지역청 학생참여위원회 더 나아가 어린이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서 활동을 해준다면 학교 그리고 학생 더 나아가 국가가 원하는 교육에 진일보하는 상황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된다면 학생들의 잠재적인 능력을 뿜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모든 학생이 열심히만 한다면 뚜렷한 목표를 갖고만 있다면 되게 누구든지 좋은 대학 입시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배웠는데요. 하지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봤을 때는 뚜렷한 목표를 찾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학생의 문제도 아니고요. 학교의 문제도 아니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의 사회생활을 했는데도 그 사회에서 뚜렷한 목표 하나 얻을 수 없다면 그건 옳은 사회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숨어있는 잠재된 학생들의 능력을 찾아주는 그런 역할을 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육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 생각하고요. 오히려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 교육이 더 안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은 제가 봤을 때, 학생이 봤을 때, 부모님이 봤을 때, 교사가 봤을 때, 더 나아가 정치인들이 봤을 때 어느 누가 봐도 교육에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지난 100년은 어떻게 하면 문제점이 없어질지만 바라봤더라면 앞으로의 교육은 어떻게 하면 모든 이들, 학생, 교사, 학부모, 정치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어떻게 최선의 교육을 만들지에 힘쓰는 그러한 교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시민이듯이 여러분들이 모두가 시민이듯이 저도 시민이고요. 여러분들이 사람이듯이 저도 사람입니다. 학생도 시민이고요. 그렇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에 저가 참석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자리에 참석한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 더 나아가서 아까 조승래 국회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학생이 간접적 대표가 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교사가. 근데 저는 그걸 더 나아가서 학생이 이러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조승래 의원님이 발표하신 법률안 이거 이상은 만들 수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백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요구하는 바가 있고 이런 거는 이걸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갑니다. 각자 위치에서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담으면 됩니다. 그걸 참 법률에 다 담으려고 하면은 이게 법률 통과가 안 됩니다. 지금 법률 통과는 제일 기회가 좋은 때입니다. 뭐냐면은 지난 6월 이후부터는 작년 6월 이후부터는 교육위원회가 10년 만에 교육위원회를 돌아왔습니다. 위원의 숫자가 15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명, 자유한국당이 6명, 바른미래당이 2명, 이렇게 15명입니다. 그 전에 국회 교육, 문화, 체육, 관광위원회 이름 긴 위원회 위원님들이 29명입니다. 이게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안 되고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가 되었는데 지금 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관련되는 모든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의견을 들어보고 이런 절차를 밟은 일이 교육 역사상 한 번이라도 있었나 하는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자리에서 그걸 했습니다. 예? 선언을 했습니다. 함께 선언했어요. 우리는 정권 차원을 넘어서
시민사회와 교육자치의 바탕 위에 협력과 협치를 통해 미래교육 체제를 구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다 같이 협력한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대통령령으로 담아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체계가 좀 대학, 그러니까 고등교육하고 중등교육이랑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입시를 위한 교육 체계에서 벗어나서 뭐 고교 학점제도 좋고 그게 아니래도 좀 더 교양 과목이나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을 좀 늘린다든지 해서 그 입시 정책에서 조금 이렇게 분산시킬 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학도 이제 학점제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 체계가 좀 맞았으면 좋겠고, 지금 대학은 기업하고 산업 협력을 위해서 약간 교육 과정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교과 과정하고 산업에서 좀 필요로 하는 그러한 형태로 좀 바꾸고 있는데, 중등교육에서도 이제 대학하고 유사하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좀 같이 통일돼 어떤 형태가 됐든 좀 통일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좀 개발하는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했고, 아무리 교육 그 정책이 아무리 나빠도 딱 하나 중요한 것은 교사 양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사 한 명이 학생들 수십 명, 수백 명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그 학생들을, 그러니까 열심히 잘 가르치기 위해서 밤새서 공부해서 가르치는 교사도 필요하고, 상담해서 격려하고 어려운 학생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사 양성이 필요한데, 지금같이 맨날 시험만 봐가지고 뽑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교사 양성에 많은 지원을 해서 교원대학이 됐든 사범대학이 됐든 교직이 됐든 그 학생들을 진짜 학생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관생도 같이, 사관생도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듯이 그런 사관생도 같이 지금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있으면 좋겠다. 교육 정책 크게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사 한 명, 진짜 교사 몇 명이 학교를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입 정책도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이 어디냐면 중등교육 현장입니다. 입시 정책을 대학 교수가 내놓는 게 아니고 중고등학교에서 그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번 국가교육에서도 너무나 다른 게 교수님들 의견하고 교장 선생님 의견 다릅니다. 100%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가 매우 힘들었고, 그래서 그냥 교육부의 토스가 된 겁니다. 우리 결정을 못 내리고. 그래서 그런 거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쪽에 그러니까 중등교육 쪽에 의견을 많이 들으시고, 다만 한 가지 추가한다면 교사 양성에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 형태로 설치하는 것이 실질적인 국가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지 좀 우려가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헌법기구로 법적 지위를 갖추는 것을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대표성이나 사회적 합의라는 관점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지명하거나 추천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장이 장관급일 경우 국가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고 그랬을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유초중등 교육에 직접적 관계가 있는 당연직 위원인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당연지로 들어가는 건 다양한 일인데, 거기에 하나 더 시도교육감회에서 추천하는 한 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와 관련해서요.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로 제시한 내용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유초중고에서 수업 혁신을 위한 다양한 교육 활동이나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교육 정책의 성과가 꼭 국가교육 정책으로 수렴되기를 바랍니다. 학교 교육이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설계와 대학 진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 개혁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꼭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 개편 방향과 관련해서는 아까 그 차관님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 단계적 이양이라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일괄 이양하는 방안을 명시해서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자치와 국가교육 정책에 대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지난 수십 년간 현장 교육 주체들의 교육 실천이나 혁신교육 성과를 새로운 국가교육 비전과 추진 전략으로 삼아서 시대의 물음에 부응하는 국가교육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은 교육자치 선거를 통해서 지난 10여 년간 혁신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지지하고 기대하고 선출해 주셨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앙집중의 정책 추진 방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고 실천의 성과를 수렴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정책이 제대로 집행하는지 확인하고 지원하고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시도교육감협의회와의 수평적 협의체제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장의 교육 주체들과도 정례적인 협의체제를 꼭 만들어서 교육자치와 교육계획의 실천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사족처럼 하나 덧붙이면 몇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무처장을 고위공무원단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제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까 구의원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일정한 조건을 갖춘 개방직으로 장호성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급도 차관급 정도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이 공포된 후에 시행될 때까지 그 과정을 굳이 교육부 장관 소속으로 할 이유가 왜 그래야 되는가? 이 조직이 실제로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사항을 교육부나 관계부처, 지자체 다 따르도록 법률에 넣겠다고 얘기하셨다면 그 출범 후에 그 출범 준비단도 최소한 국무총리 소속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